안녕하십니까 여러분, OBPNG의 이주호 선임입니다. 오늘은 우주항공 제품의 최저가 사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례는 영국의 철강 회사이자 선박 항공회사인 GKN의 발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툴패스 옵티마이제이션 유징 프로덕션 모듈, 즉 프로덕션 모듈을 사용한 툴패스 최적화라는 제목으로 GKN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때 미리 제가 정리한 주안점은 공구 파손 방지를 위한 최적화 사례이며, 이때 피드 오버라이드를 대체하고 프로덕션 모듈의 최적화를 활용하여 효율을 개선시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발표 자료들은 제가 꼭 필요한 내용들만 추격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GKN은 서드웨이브 시스템의 프로덕션 모듈을 적용할 때에 난삭제에 적용시킬 것을 상정하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때에 공구 파손에 의해서 모재, 스탁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기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전체적인 피드 레이트를 낮추는, 즉 공작 기계의 피드 오버라이드를 적용시키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공구의 파손을 개선시키는 부분들은 있었지만 그거와 대비해서 가공 시간이 크게 증가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드웨이브 시스템의 프로덕션 모듈은 이러한 공구 파손을 개선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증가되는 가공 시간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 그런 목적들을 갖고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GKN에서 크게 사용되는 CAD는 카티아 V5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멘스 NX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특징은 모두 둘 다 CL 데이터, APT 소스의 형태가 동일하다라는 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시면은 이 특정 제조 공정에서의 시퀀스, 특히 16, 17, 18번 과정에서 공구가 파손되는 영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 시트는 캠 작업자가 시제 가공을 확인을 하면서 그때의 공구 상태라든지 피삭제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 시트인데, 이때에 이제 커터, 즉 인서트 팁이 자꾸 파손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방법들이 필요했었습니다. 프로덕션 모듈을 통해서 이 특정 시퀀스 16번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우리의 액츄얼 뎁스 오브 컷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캠 작업자가 고안한 액츄얼 뎁스는 지금 마우스가 가리키는 커서 라인이 있는 근처 약 한 0.2인치 이하의 뎁스 오브 컷을 캠에 의해서 스텝 오버로 적용시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캠 툴패스가 실제로 복잡하면은 아무리 캠 작업자가 스텝 오버에 대한 그 0.2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상수를 집어넣어도 그런 툴패스가 안 짜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깎으려고 하는 형상에 대한 복잡성이나 혹은 오축 가공이라든지 혹은 공구의 특성 때문에 우리가 상상했던 거와는 다른 더 큰 뎁스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 피크 값을 보시면은 약 한 0.8인치, 우리 값으로 따지면 한 20mm 정도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액츄얼 뎁스 오브 컷을 절삭력으로 환산을 해서 확인을 하면은 약 2000파운드 포스에 가까운 절삭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캠 작업자가 고안했던 절삭력에 대비하면은 약 2배에서 5배 가까이 높은 절삭력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영역들이 공구의 파손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캠 작업자들은 이러한 영역에 의해서 팁이 깨진다든지 혹은 치핑이 일어난다든지 혹은 공구가 훼손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훼손된 툴은 이 DO 공정에서 실질적으로는 파트 퀄리티를 훼손시킨다든지 혹은 절삭력을 더 크게 높게 상승시키는 요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션 모듈을 통해서 캠 엔지니어는 이 임플리멘테이션 기간 동안
절삭력 스파이크만 낮추는 최적화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색으로 발생되는 영역들이 최적화 전의 툴패스이며 파란색으로 나타낸 그래프들이 바로 최적화 후의 툴패스입니다. 이 빨간색의 절삭력 스파이크만 낮추는 영역들입니다. 약 한 3배 정도 낮춘 절삭력이 나오도록 최적화를 하는 것들이지요. 이 절삭력에 대한 이 결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이러한 프로덕션 모듈의 최적화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대다수의 캠 작업자 혹은 오퍼레이터 분들은 이 오른쪽에 제가 마우스 커서로 가리키고 있는 피드 레이트 오버라이드, 우리 흔히 말하는 피드 오버라이드 조그라고 하는 이 스위치를 이용해서 커맨드 블럭에 나와 있는 피드 레이트를 전역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한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즉, 피드가 100mm/min이어도 이 조그를 100에서 50으로 낮추면은 실제 절삭 속도는 커맨드 블럭에 나와 있는 100이 아니라 50으로 산출되는 것들이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100이었던 피드를 150으로 올리면 피드 레이트가 약 50% 상승한 150mm/min이 산출되게 됩니다. 이 산출된 CNC의 영역들이 실제 가공 속도의 액추에이터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 임플리멘테이션 서비스를 하기 전에 GKN의 작업자들은 이 16, 17, 18 시퀀스에서 발생되는 공구 파손, 절삭 스파이크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 조그 레이트를 80% 수준으로 낮춰서 약 20% 경감된 그 피드 레이트를 갖고 가공을 수행했습니다. 이 얘기는 즉슨 결국 우리가 캠 엔지니어가 최초에 고안했던 가공 시간의 약 25% 정도, 0.8의 역수이기 때문에 한 25% 정도 증감된 가공 시간이 발생된다는 것들입니다. 이거에 비해서 서드웨이브 시스템의 프로덕션 모드를 이용해서 최적화를 수행하면은 절삭력 스파이크가 발생했던 영역만 낮추기 때문에 가공 시간이 증가되는 것을 극도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공 시간을 파악을 해보면은 이거는 공구가 파손되는 일반 속도, 캠 엔지니어가 최초에 고안한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약 124시간, 125시간 정도의 가공 시간이 발생했는데 이때는 공구 파손이 꼭 수반되었다라는 점, 즉 NG였다라는 점들이고요. 오퍼레이터는 피드 오버라이드를 80%로 적용하여 전체적인 가공 시간이 150시간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공구 파손은 방지할 수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서드웨이브 시스템의 프로덕션 모듈의 옵티마이제이션을 적용을 하면은 최적화 후 가공 시간은 120시간 가까이로 줄었으며 공구 파손도 방지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공 시간을 우리가 비교를 하면은 약 25%의 가공 시간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공구 파손도 방지할 수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프로덕션 모듈 최적화는 오버라이드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시간을 낮추는 것보다는 가공 시간을 훨씬 더 절약을 할 수가 있었고, 또한 이러한 절삭력 스파이크가 발생되는 구간들을 우리가 확인함으로써 툴패스의 일부 영역에서 발생되는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케이스 스터디를 이렇게 짧게 설계해드리고자 하고요. 가까운 시간 안에 다시 우주항공 제품의 최적화 사례를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